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이 많은 환경입니다. 테이퍼링에 이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은 상당부 결정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미크론 역시도 추세적으로 본다면 확산 과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조정의 결정적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외국인 매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11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 순매수세가 기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서 삼성전자가 오른다면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 차원에서 솔직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장과 함께하는, 지난번에 지금 네페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네페스와 함께 ISC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지금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자료인데요. 삼성전자 이제 실적 전망치가 되겠는데,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을 들려면 첫 번째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본사가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 뉴욕에 있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은 훨씬 더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퍼가 대략 한 15배, 그리고 PBR이 2.2배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한 30%가 높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사실 삼성전자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이닉스보다도 이제 두세 단계 이제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 성장성의 문제죠. 우리가 이제 흔히 저퍼라든가 저 PBR 주식이라는 것은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사실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나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케인즈라는 이제 경제학자 아시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 케인즈는 주식 투자는 이제 미인 선발 대회 갔다고 그랬어요. 미인의 이제 선발이 되려면 인기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기가. 근데 삼성전자는 인기가 없는 거죠. 가치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인기가 없어요. 그 인기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게 이제 성장성 문제가 되겠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파운드죠. 파운드리 성장성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앞전 이제 최고점이자 역사의 최고점이 이제 96,000원대가 되겠는데, 96,000원은 이제 돌파할 가능성도, 물론 시장 상황을 이제 감안해야 되겠지만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 아래 보시면 이제 PBR이 이제 2021년 예상 PBR이 대략적으로 1.2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배거든요. 이거는 사실 납득이 안 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우리 국력이 계속해서 이제 강해져야 되겠고, 성장성 문제, 특히 이제 파운드리의 실적이 본격화가 된다면, 지금 이제 연평균 30% 가까이 고성 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다양한 섹터가 있죠. 일단 D램이 있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가 되겠죠. 파운드리 포함 비메모리가 있고,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모바일, 가전, 5가지 섹터를 놓고 본다면 지금 파운드리 성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난번 이제 96,000, 장중 최고점이 96,800원까지 갔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D램으로만 가야 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96,000원대에서 이제 68,000원대까지 조정받고 다시 이제 1년 만에 상세로 전환됐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파동은 파운드의 성장성이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대한경제라고 있습니다. 대한경제 12월 15일자 기사를 제가 캡처를 잡았습니다. 파운드리 치킨게임 격화, 다돌린 경계현호 삼성반도체 TSMC 추격 총력. 경계현 대표라고 지난번에 요 전에 이제 삼성전기 대표로 계셨었죠. 제가 이제 프로필 보니까 서울대 제어계측학과 공학박사 출신이신 것 같습니다. 1963년생이시고 분위기는 굉장히 좀 따뜻하시고 나름대로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세계 반도체 시설 투자액 1,500달러 사상 최대, 경계현 파운드리 컨트롤 타워를 신설을 했다.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불붙은 파운드리 쩐의 전쟁. 자, 올해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액이 우리 돈으로 이제 179조 정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전년보다 이제 34% 증가한 규모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분야는 지난해보다 이제 42%가 이제 늘어난 수준인 거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파운드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EU 같은 간에 풀 가동이라고 하죠.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도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제 초격차 전략을 이제 둔다는 그런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총 148조를 이제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다고 그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30 계획이 있죠. 171조를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인텔도 제가 이 부분은 뭐 관련된 자료도 부족하고, 인텔은 사실 저 파운드리를 포기했고, 오나노는 사실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데, 여하튼간에 인텔도 뭐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겠죠.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22조 원을 갖다 22조를 파운드리 공장 짓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TSMC 추격 과제 또하는 경기현 사장.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이제 세계 최초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이것도 이제 저희 이제 작년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공정 양상에 돌입하고, 그리고 이제 팹리스 고객사를 유치하는 전략. 팹리스 회사 아시죠, 여러분들? 뭐 애플 같은 경우가 애플이라든가 퀄컴 이런 데가 대표적인 이제 팹리스 회사가 되겠죠. 팹리스 고객사를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도 반도체 분야의 신성장 동력과 미래 기술 확보하는데 영향을 쏟아볼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EUV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네덜란드에 방문했죠. EUV죠, EUV. 극자에서 노광 장비인데, 요거를 이제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비 한 대가 보통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3,5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 작은 방 하나 정도 크기라고 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TSMC가 한 30대 35대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5대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10대라고 하면 이제 4조 원이 되겠죠.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만한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5나노 이상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설프게 지금 이 파운드리 시장에 5나노 혹은 이제 3나노 시장이 뛰어들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가 좀 어떤 불확실성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또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뭐 이유 같은 간에 반도체 전쟁 과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있었죠. 일단은 첫 번째는 수요 예측이 실패한 거죠. 코로나 환경에서 갑자기 이제 자동차 수요가 오히려 더 급증하면서 수요 예측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사스의 이상한 파로 인해서 정전 사태가 있었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관련 르네사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장 화재로 인해서 일시에 이제 악재가 몰리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뭐 하여튼 이유 같은 간에 우리는 또 현대 기아가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완벽하게 국산화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말 나온 김에 내연기관에는 이제 반도체가 200개 들어간다는데, 전기차에는 1000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이제 형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이상으로, 배 이상으로 또 들어간다고 그러죠. 자, 하여튼 특히 이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기득권, 뭐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서로 이제 기득권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호 무역이 올해 이어서 내년도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반도체는 여러분들 이제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패권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는 역시 또 반도체 섹터가 크게 또 시장에서 이슈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분이 경계현 이제 대표가 되겠습니다. 뭐 공학 박사님 출신이라고 그러고, 일단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게 되면은 TSMC가 53.1%예요. 삼성이 지금 17.1%인데, 지난번에 AMD 물량도 사실 TSMC에 뺏겼습니다. 수율이 안 좋다고 그러죠. 제가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하려다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삼성전자 17%면요 굉장히 부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체 물량 있죠. 자체 갤럭시 등 물량이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17%면은 굉장히 좀 부진했던 거죠. 자, UMC가 있고, UMC는 대만 업체입니다. 대만 업체 7.3%. UMC도 지금 5나노가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본격 양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SMIC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굴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미국의 소부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도 지금 또 반도체 또 승부수를 걸려는 그런 모습이죠. 민관 합해서 14조를 투자한다는데 규모 면에 봐서 14조 정도라면 말 그대로 뭐 조족지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좀 두고 볼 일인데 일본도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서는 반도체 상위 톱10 중에서 7개가 NEC를 비롯 NEC 뭐 도시바 뭐 등등 해서 반도체 톱10에서 7개가 일본 회사였어요. 근데 망해버렸죠. 우리나라한테 뺏겨버린 거죠. 자, 여하튼간에 역량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사실 기초과학, 화학이나 케미칼이라든가 물리 뭐 이런 쪽하고 많이 연계되는데 일본이 또 이제 기초과학이 또 뭐 이유 같은 간에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기초과학이 워낙 또 튼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12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주가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 인생사하고 똑같아요. 하락이라는 것은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고 또 지난 1월 11일까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파동은 또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버블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으면 약간의 매도 세력인데 주가가 빠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1년 동안 빠진 거예요. 68,000원대가 1년 동안 빠졌다가 하락이라는 것은 다시 또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인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6,800원까지 올라갔을 땐 디램만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어요. 디램만으로.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를 이제 추천을 많이 하면서 사실 파운드리 성장성, 비메모리 성장성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조금 일렸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수를 보게 되면 사실 파운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았죠. 여하튼간에 이번에 만약에 올라간다라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지금 반도체 매출에 대략적으로 지금 비메모리가 30%는 안 되고 30%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계속해서 가시화가 돼 있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 빨라졌어요. 어떤 뭡니까 칼럼을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4차 산업이 한 5년 정도 더 빨라졌다. 5년 정도 사이클이 더 빨라졌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ISC입니다. ISC.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소켓 1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 12%에서 13%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 다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월봉을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먼저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0억으로 최저입니다. 최저고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20억에서 180억으로 물론 기저효과겠죠. 상당히 기저효과 180억으로 9배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9배가 됐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 주가가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이제 390조인데 죄송합니다. 2019년서부터 2020년은 제법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390조인데 작년 180억 대비하면은 영업이익이 배 이상 증가했죠. 근데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보면 주가가 월봉 지금 보시는 게 월봉이거든요. 많이 오른 게 아니죠. 박스권 약간 상향 박스권이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약간의 상향 박스권인데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 조정,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죠. 오를 만한 뭐 주가가 100% 이상,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100% 증가하면 주가도 기본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100% 정도 올라도 무난하거든요. 그런데 못 올라간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 아버지가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자식이 또 튀어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뭐 환경이 아니었나 좀 그런 재미있는 좀 표현을 써봤는데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된다면 작년하고 올해 못 올랐던 게 소급 적용돼서 주가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390조. 내년도 예상 영업이 490억 혹은 5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2019년도 최저점 이후 계속해서 장기 성장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ISC 종목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 이제 지인께서 이쪽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영업이익 추이라면 굉장히 회사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2시 23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2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뭐 3만원 미만에서 사면 좋겠고, 적당하게 3만원 정도 전후로 하면은 뭐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뭐 계속해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 그 수평선을 써놨는데 지지선을 의미하는 거죠.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을 썼는데 2차 지지선이 이제 29,000원대 초반 되겠는데 2차 지지선 29,000원 초반 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뭐 시장 충격만 없다면 마켓 어떤 그 리스크만 없다면은 29,000원대를 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일단 29,000원, 29,000원 하단을 깰 가능성은 낮겠고, 하여튼 그 3만 원을 전후로 해서는 우리가 좀 매수해볼만 하지 않을까.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권 전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최근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메모리로 체질이 개선이 된다. 비메모리 비중 확대, 지속 확대와 DDR5 효과 기대. 자, 지금 내년부터 이제 DDR5가 이제 본격화 되는 거죠. 동사는 2021년 비메모리 매출액 비중이 약 70%, 메모리보다 훨씬 좀 높습니다. 7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서부터, 올해 4분기서부터 DDR5양 제품 공급이 개시될 예정이고,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아래 보시면 FPCB 소재 FCCL이 F라는 게 이제 플렉시블이죠. 연성. FCC라는 게 이제 그 연성 동박 적층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객사 평가를 완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양산 체제에 접어든다. 이러면서 실적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490억, 493억,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2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이제 한 25%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실적 추이가 굉장히 좋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강소 중소기업입니다. 강소 중소기업이고 아주 뭐랄까 업력도 상당히 좋고 또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거든요. 1위 기업. 1위 기업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제 화랑이 왔을 때 훨씬 더 이제 많은 돈을 벌고 불황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후발업체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고 도산하고 투자 축소되니까 독과점이 더 형성되는 거죠. 1위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위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1위 기업이 주가가 좀 비싸죠. 그런데 대중들 생각은 많이 비싸고 많이 올랐으니까 2등, 3등 기업을 많이 사거든요.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자, 4분기에도 이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2019년도 20억을 최저점으로 180억, 390억, 내년도 예상 영업이 이제 한 49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그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26%대입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26%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예? 삼성전자 영업이익률보다 높아요. 삼성전자 수준 정도 되겠네요. 삼성전자도 한 25%, 26% 되죠. 삼성전자 물론 이제 반도체 디램 부분만 보면은 막 70%가 넘습니다. 70% 정도가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의 그 디램 메모리 부분 영업이익률이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후반대 70% 정도. 근데 전체로 따지면 뭐 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워낙 낮으니까 여하튼간에 영업이익률이 26%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작년 2020년이 이제 14.8%인데 14.8%에서 26%라는 것은 회사가 주가 역시도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자, 관심 있게 하여튼 지켜보시기 바라고, 뭐 3만 원대 전후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네페스인데 네페스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거의 뭐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하죠. 1월 달에 48,000원에서 고점을 찍고 똑같이 삼성전자가 똑같이 조정받다가 이제 3중 바닥, 4중 바닥을 찍고 이제 그 상승 전환되는 그런 촉이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4%대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시장 자체 전반적으로 좀 약간 이제 뭐라 할까요?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밀리는 모습인데, 저희 그 회원분들께는 최근에 36,000원대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비중 확대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12시 27분은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플러스 550원이거든요. 36,450원. 36,000원 초중반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적당히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께도 공시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연말 되면은 그 다음 해 2022년 장세 전망, 뭐 주도주 논리 중심으로 저희가 또 이제 특집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중소형주 중에서 베스트 10종목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거의 이제 마치는 상황이고 일단 출발은 저희가 뭐 삼강 M&T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풍력 발전 관련해서 환경은 내년도 가장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삼강 M&T 등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하여튼 그 회원 가입 관련해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제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